보그레드 42개월차 2023년 11월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는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흡피 전략, 3펀드 전략, 고환율 전략입니다. 흡피 전략은 3배 레버리지 전략이고요. 3펀드 전략은 보그레드의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이 되는 베이직 전략이죠. 그 다음에 고환율 전략은 이제 미국이 아닌 제3국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. 이거는 지금 3배짜리와 3배짜리 2배짜리죠 참. 2배짜리와 1배짜리를 50대 50으로 해서 1.5배로 하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고환율 전략은 이제 환율이 높을 때 미국 직투를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죠. 그럴 때는 국내에서 고환율 전략으로 국내 S&P ETF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금 이연 계좌,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서는 그냥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된 거, 고환율이니까 반드시 해지는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저환율이 되면 여기에 있는 거 좀 매도 후에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매도해봤자 이제 그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지만 일반 계좌에 하고 있었으면 매도 후 직투죠. 매도 후 이제 직투, 3펀드 전략이나 흡피 전략이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갑니다. 환율이 내려가면.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환율 전략을 시작한 게 지금 꽤 돼서 지금 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ETF, 그러니까 이쪽이죠. 이쪽 기반된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. 반 이상 많이 높아요. 근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직투가 1이면 국내도 1로 돼서 1대 1로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은 이쪽이 좀 많이 크게 됐습니다. 국내 ETF가. 그래서 이 직투 쪽을 하려면 이제 일반 계좌에서 매도 후에 환율이 이제 11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직투할 고민을 이제 환전해서 직투할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SSO 티커가 요거는 이제 2배짜리는 저는 타이거 미국 S&P 500 레버리지 합성 H를 하고 있습니다. 요것도 앞에 영상에서 이제 그 매수 호가 이런 거 알려드렸죠. 그러니까 매수는 좋은데 매도는 되게 불편하게 돼 있죠. 매도는 요거는 매도하려면은 많은 물량을 던지려면 밑에서 이제 매수하겠다고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. 슬리피지라고도 하긴 하는데요.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저는 매도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. 30년 장기 투자기도 하고 계속 모아나가는 중입니다. 자, 환해지. 저의 기준은 1150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으면 국내 고환율 전략, 1150원보다 낮으면 미국 직투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금 이연 계좌가 3개죠. ISA 계좌, 연금저축계좌, IRP 계좌. ISA 계좌는 좀 과감하게 2배로 1억 채워서 30년 전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이 좋죠. 9.9%의 그 혜택받은 세금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 혹은 코덱스 미국 S&P 500 선물 해지. 제가 이제 계속 선물 해지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올 여름 가을에 이제 출시가 됐죠. 선물이 아닌 게. 그래서 이제 이게 그쵸. 연금저축계좌는 아마 선물이 됐었을 텐데 아마 여기 그 IRP에서는 안 됐나? 선물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다행히 이제 코덱스에서 그 해지된 거 중에 그 선물이 안 붙은 그냥 이런 그 S&P 500 해지가 나와서 상품이 나와서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한 몇 달 해보니까 일반 계좌에서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배당이 나오죠. 배당. 근데 배당이 나올 때마다 한 주, 두 주라도 이렇게 또 다시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는 이제 그 S&P 500 선물 해지의 그 수수료도
낮지 않았는데 지금 그 코덱스 미국 S&P 500 해지가 나오면서 지금 요 그 S&P 500 선물 해지도 수수료가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뭐 토탈 리턴 개념이에요. 네,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사실 요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. 선물 해지된 게 왜냐면은 자꾸 이게 배당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또 이렇게 계좌에 또 들어가 봐야 되더라고요. 그 스마트폰을 열고 접속을 해서 돈이 돈이 남아있는 돈이 있는지, 물론 이제 매수할 때는 들어가긴 하는데 뭐 조금씩 이제 그때 뭐 급여가 좀 남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매수하러 들어오는 가는데, 또 저는 이제 매수 바로 하고 이제 바로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. 뭐 걸어놓지도 않고 그냥 매도 제일 밑에 그 호가를 딱 눌러서 그냥 누르자마자 매수하게끔 하고 그냥 바로 꺼버리는데, 또 여기 예수금이 있는지 찾아보려면 또 시간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일반 계좌도 그렇고 연금저축 계좌도 이제 배당이 이제 나오면 귀차니즘 플러스 이게 또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세금이 있죠. 15.4% 분배금. 그래서 15.4% 내는 것도 귀찮고요. 조금 손실같이 느껴지고요. 그래서 S&P 500 선물 해지, 아니면 타이거에도 이제 TR이 붙은 게 있더라고요. TR, 토탈 리턴 돼서 해지된 것도 있는데, 수수료가 뭐 조금 코덱스보다 비싸서 뭐 그냥 코덱스로 정하긴 했습니다. 근데 요것도 한번 보니까 요 운영사들이 코덱스건 타이거건 뭐 에이스건 그때 뭐 수수료율을 좀 변동을 주더라고요. 뭐 낮추기 경쟁을 좀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수수료를 이렇게 또 한번 봐서 좀 낮은 게 있으면 그거로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IRP 계좌에서는 안전자산 30%가 필요해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해지된 것도 이제 뭐 제가 잠깐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, 이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거가 이제 뭐 코덱스 액티브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, 얼핏 보니까 수익률이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, 지금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선택한 거는 뭐니 수수료가 좀 적어서 에이스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. 요 30년 장기국채, 미국 장기국채, 요게 이제 뭐 에이스뿐만 아니라 코덱스나 타이거도 좀 있는데,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품들이 이제 과거 그 운용 수익률이 좀 한 1년 이상 정도 되면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그러면은 또 한번 그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낮아지면 1150원보다 낮아지면 언해지를 할 예정입니다. 언해지를 해야 되는데요. 아직은 지금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라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2배죠. 그래서 2배짜리를 조금씩 사모으고 있어서 뭐 최근 한 두서너 달 정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. 미국 금리는 이제 5.5%, 한국 금리는 3.5% 지금 내려간다고 하고 있죠. 내려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 국채 ETF는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. 액티브 국채 30년 수익률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랑 코덱스 은행이랑 일본 시장 S&P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삼성전자는 좀 재미를 봤는데, 삼성전자랑 코덱스 은행은 환율이 높을 때 고환율에서 저환율이 내려갈 때 얘네들이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랑 코덱스 은행은 왜 조금 매수를 했냐면, 저환율이 되면 이 두 개는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매도를 할 겁니다. 매도 후에 어디로 해요? 직투, 환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삼성전자랑 코덱스 은행 S&P ETF를 안 하고, 그죠? S&P ETF를 안 하고 삼성전자랑 코덱스를 한 거는 세금입니다. 이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어도 세금이 없는데, ETF는 15.4%의 수익이 세금이 있잖아요. S&P 500도 이제 계속 오르겠죠. 마찬가지로 이 고환율에서 저환율 될 때 계속 오르긴 할 건데, 삼성전자 코덱스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냥 조금
적은 비중이지만 이렇게 매수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은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기 때문에 뭐 조금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. 뭐 환율이 계속 높다면 일본 시장 S&P 500도 계속 매수할 생각은 있습니다. 엔화가 좀 계속 뭐 900원대 지금 조금 일본 엔화가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. 제가 910원 뭐 요럴 때 900원 요럴 때 조금 환전을 해갖고 샀는데요. 뭐 소수입니다. 그런데 뭐 계속 환율이 뭐 900원대 유지가 된다면 뭐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만불, 딱 여기 이제 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요 기준이죠. 그래서 만불에서 시작을 해서 네, 2021년 이게 40개월, 42개월 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투입되는 거는 없죠. 요거는 그냥 여기 시작했는데 이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의 그 토탈 수익을 보면 저는 이제 계속 뭐 이런 올라가는데도 투입이 되고 내려가는데도 투입이 되고 했는데 요 그래프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그래프는 그냥 시작점에서만 그 금액을 그 집어넣어서 매수 후에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보이죠? 빨간 선을 보시면 이게 3펀드 전략입니다. 그래서 뭐 계속 상승도 조금 가고 하락은 뭐 비슷하게 여기가 최저점인데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. 마이너스는 안 되고 그래도 요 3펀드 전략이 살짝 마이너스는 됐는데 그래도 여기 최고 하락점에서는 그 S&P 500이나 뭐 그 국내 고환율 전략이 이렇게 한 곳에서 좀 수렴은 하긴 했는데 수렴을 했죠. 그러니까 벌은 거 다 이제 뱉어내고 그리고 사실 좀 이제 오르는 중인데 S&P 500이나 그 고환율 전략은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3펀드 전략에는 그 채권이 있죠. 본드. 채권 비중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VXUS 그 미국 제외 전 세계 주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중이 채권과 미국의 비중이 30%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딘 편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요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요 흡피 전략은 뭐 굉장히 뭐 겁나게 움직이죠. 뻥 올라갈 때도 뭐 급속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펑펑 내려가고 네. 그래서 요 수치를 보시면 흡피 전략 3배 전략이죠. 그 채권이 이번에 뭐 최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, 맥스 드로다운 최고 하락이 마이너스 64%를 기록을 합니다. 3펀드 전략이 마이너스 23.4%, S&P 500이 마이너스 23% 정도 하고요. 그 최대 하락률입니다. 고점 대비 하락한 게 맥스 드로우다운이고요. MDD라고 얘기를 하죠. MDD. 그 다음에 CAGR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인데, 도메스틱 전략, 고환율 전략이 이제 11%, S&P가 9.6%, 3펀드는 이제 약 6% 정도의 수익률을,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만불, 1000만원으로 시작했을 때, 1180만원, 1360만원, 1316만원. 네, 환율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. 네,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S&P나 그 고환율 전략은 지금 30%, 토탈 30%의 수익을 얻었죠. 3년 넘게 했는데, 42개월인데, 그렇게 수익을 얻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정말 크게 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는데, 2022년,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는데도, 떨어져서 지금 뭐 그렇게 흐지부지해 보이지만, 네, 수익률은 그래도 이렇게, 요때, 그, 시작이 20년인가요? 20년, 네, 코로나 터지고 20년 7, 8월인가 그럴 겁니다. 여름 지나서. 네, 그때 넣었으면 30% 현재까지 이 정도의 수익을 네,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뭐, 복을 헤드는 계속 이제 그 적립식 투자 방법이죠. 자,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본 겁니다. 2020년도에 이제 여름쯤 시작을 해서 수익률이 이제 0%니까 여기가. 그리고 2021년 정말 무섭게 오르는 시절. 그 다음에 2022년은 정말 무섭게 떨어진 시점. 올해
올해 11월까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거는 흡피 전략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. 그 다음에 고환율 전략, 요거는 3펀드 전략, 이거는 S&P 500입니다. 뭐 이렇게 나란히 잘 올랐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뉴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, 그러면 이제 변화 폭인데요. 3년 동안 흡피 전략은 뭐 50%의 변화, 그러니까 반토막도 난다는 얘기죠. 무시무시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도메스틱 전략은, 국내 고환율 전략은 제가 1.5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30%의 이제 등락을 보여줬습니다. 뭐 3펀드 전략이나 S&P는 뭐 기본을 따르고 있고요.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어 투 데이트 하면은 이제 2023년 2023 올해 11월까지거든요. 그러면 흡피 전략은 36%의 수익률, 그 다음에 3펀드 전략도 16%예요. 올해 S&P 500이 20%입니다. 그 다음에 1.5배 고환율 전략은 27%가 상승이 됐습니다. 2003년 11월까지 올해. 그래서 상승이 참 많이 된 해였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저의 그 전체 수익률인데요. 12월 4일 기준이고요. 뭐 오늘은 지금 12월 뭐 29일인데요. 오늘자는 수익률이 10%가 넘었습니다. 네, 한 달 사이에 제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. 한 8%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매수를 한 거죠. 지금 와서 42개월 차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, 이제는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참 재미없고 때로는 공포감도 느끼고 뭐 신나지 않는 이 영역대, 이 영역대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되돌아보면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니까 야, 이 자리 이때는 진짜 뭐 의욕도 떨어지고 뭐 그냥 돈 좀 생기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막 이랬지만 지금 시점, 현 시점에서는 이때가 정말 다시 돌아온다면 야, 더 정신 바짝 차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죠. 그래서 이게 다시 내려간다면 정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닌가. 한 40개월, 3년 넘어가니까, 그리고 이런 큰 주기를 한번 겪다 보니까 올라갈 때 그 너무 기쁨, 내려갈 때 이 처절함 한번 겪고 나니까 이 하락장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30년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이고요. 리밸런싱은 뭐 3개월에 한 번씩인데 뭐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매도하는 걸 원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매수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요 링크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 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다 보실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중에 맞게끔 조절해서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개투님들의 포트폴리오에 맞게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지루한 요 보글헤드식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랑 같이 전화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, 왜 보글헤드가 되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